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냉정과 열정 사이, 아니 실망감과 상실감 사이의 선택을 어제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신공항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정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TK 지역에 상실감을 주게 될 것이고, 밀양을 선택하면은 PK 지역에 상실감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차라리 양측에 실망감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상실감을 느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실망감은 상실감보다는 감정적 기복이 훨씬 적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나름의 객관적 근거를 들어서 김해공항의 확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노무현 정권 때 시작돼서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신공항 문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신공항 문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기로 할 텐데요. 자, 먼저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죠.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재수입니다. 예. 그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예? 그러면은 사실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땐 김해도 부산이고 가덕도도 부산이니까, 예? 그래서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애초에 이제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항이 검토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은 2011년도에도 이미 언급이 됐던 것이고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활주로를 더 확충을 하고 부속 시설물을 더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이제 김해공항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이거는 김해공항을 확충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느닷없이 이제, 김해공항을 다시 확충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번 정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이거는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2011년도에 한번 무산이 됐는데, 또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밀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밀양으로 가게 되면은 김해공항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폐쇄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어떻든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부산 시민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이거는 프랑스의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 용역을 줘서 한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과 또는 이 부산 대구가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제 지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올린 글을 보고서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자꾸만 이게 지역이 이기주의 아니냐 너네 왜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정치권에서 또 자극적으로 또 시민들 선동하고 또 이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ADPI에 이제 그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용역 발주업체 차원에서는 뭐냐면 그 과업 지시서라고 있어요. 예. 그 과업 지시서 하나만 예를 들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 항공국 등, 그다음에 국내 항공법 이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국제 기준에 맞게끔 용역을 수행을 하라라는 이제 과업 지시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보면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나 미국 연방 항공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게 예. 그 공항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정 장애물 항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이게 독립적인 그 평가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고정 장애물 평가 항목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용역 결과를 한 달 앞두고서. 예. 그러니 이거를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절차도 이제 지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밀양에 산봉우리 27개를 절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4개만 절개해도 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예. 이 항공학적 검토도 사실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공항 입지를 발표하고 난 뒤에 실시 계획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열어서. 예. 그런데 이것이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 해가지고 밀양에 산봉우리 27개 자르는 것을 4개 절개를 하는 걸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러한 사실 등등을 볼 때 이번 용역 과정은 아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아주 부실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서병수 시장 그만둔다고 얘기가 유치 못하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딴돌아 말아야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30초 남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가덕도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덕 신공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예. 저희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용역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과 그다음에 공정한 절차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가덕도에 가가지고 이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앞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개돼야 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야말로 깜깜이 용역이 진행된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엔 밀양 유치를 주장한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가불 지역구로 두신 분이죠. 새누리당 정태혁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태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정부의 이 결정, 김해공항 확장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러 측면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했고, 예. 특히 이번 용역에, 물론 그런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김해공항이 확장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했는 거지, 기존 공항이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를 없었는 걸 가지고 공연히 분란만 일으켰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미봉책의 용역 결과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봉책이다. 자, 앞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있어서의 그 용역 결과, 프랑스의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용역 결과, 분석 결과는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워낙 전문적인 문제라고, 그 다음에 그 계략적인 점수만 발표됐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점수 산정 방법에까지 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전제로 항상 전문 영역기관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은, 적절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산 지역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좀 페이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득을 좀 네,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쪽에서 강경하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봉책으로 이번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번 용역 결과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디로 봐도 그 밀양이 우위한 거는 이 용역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이 김해공항으로 결정된다라는 거는 그는 정말 엉뚱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김해공항이 확장 가능성이 있었다면 왜 이런 온 나라가 소동을 일으킵니까? 예. 조금 전에 부산 지역 전재수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자신들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잃을 건 없지만은 지금 신공항의 출발 자체가 예. 영남권 1,300만 명 그리고 영남권 1,300만과 GRDP로 372조 원이라는 홍콩보다 더 큰 경제권역의 이 항공 물류 교통을 위한 그리고 산업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자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김해공항이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확장을 해도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는 했고 부산 시민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예. 그냥 미봉책으로 달래려고 밀양으로 갔을 때에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미봉책으로 달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대구 쪽에 있는 분들은 부글부글합니까? 아유, 그럼요. 이거는 대구 지역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직선거리로 82km이고, 예. 그다음 지금 현재 자동차로 가지고 99km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보면 그죠? 예, 현재 도로로 보면 99km고, 예. 이걸 도로 선형을 개선해봐야 한 7, 8km 정도는 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봐도 대구에서 기본적으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 대구 시내에서. 예. 그렇다고 하면은 김해공항의 확장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이거는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일시적으로 그것도 충분히가 아니라 예. 해소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이미 이 용역 결과 자체를 우리가 뒤집거나 그런 거는 저도 하나의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용역 결과 자체는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 자체 수용한다. 예. 수용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은 이거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영남권 북부 지역에 예. 항공 물류 교통은 전혀 이것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걸 또 다른 공항의 건설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는 걸 보고 예. 결론을 내려야 되죠. 예. 혹시 그러나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예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대구에서 부산까지 또 다른 어떤 도로 같은 것을 아니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김해까지 이런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것이, 이번에 말은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이제 얼마나 실현 가능한 문제고, 예. 실제로 이제 대구하고 부산 사이에는 또 간접적인 도로망이 있는데 그 도로를 새로 놓는다는 것이 말로는 지금은 미봉책으로 이야기 넘어가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도로가 될 것인가. 예. 예를 들어 대구 시내에서 동대구역에서 바로 그 김해공항을 가는 KTX를 놓겠다. 그 말은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거를 믿을 수가 있냐? 왜 믿을 수가 없냐면은 지금 현재도 상당히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노선이 있는데 예. 또 새로운 노선을 놓는다는 게 과연 그 경제성 있는 도로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은 일종의 잘못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은 확실한 거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말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건 가봐야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부의 정책의 절차를 보면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구서 말이 좋아가지고 김해까지 놓는 전용 노선을 놓겠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공항을 건설하는 만큼이나 비용이 들 텐데 그게 과연 이 합리적인 이야기냐?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거는 일종의 사탕 발림에 불과하고 워낙 이제 대구 경북이 떠드니까 예. 그냥 겨우 미봉책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신공항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오늘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일부에서는 이 부산 지역, 다시 말해서 가덕도를 찬성하는 야당 측의 입장 들어봤죠. 그리고 또 이 밀양 지역 쪽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먼저 이 가덕도를 주장했던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죠. 김세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운하십니까? 저희로서는 뭐 큰 아쉬움이 남는 결정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김해공항을 다시 한번 확장을 해서 일단 급한 항공 수요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덕신공항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망감과 상실감 사이의 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부산 지역은 실망은 했겠지만 상실감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밀양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었더라면 상실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 안에는 김해공항 폐쇄가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을 새로 만들어서 예. 이 국제공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김해공항 수요를 가져가야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뭐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무튼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가덕신공항을 오랫동안 염원해왔습니다만 일단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단기적으로는 수용을 하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 확장을 하면서 소음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공항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세현 의원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해공항, 아니, 만일 밀양에 공항을 만들면 김해공항은 폐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김해공항이 어쨌든 수요가 포화 상태다. 그런데 김해공항 말고 다른 공항을 주면 김해공항을 폐쇄해야 한다? 그거는 어떤 얘기죠? 원래 포화 상태면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기존 공항과 보완 관계를 만들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김해공항을 김포공항이요? 김포공항을 폐쇄한 것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죠. 또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네다 공항을 폐쇄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보완적으로 갈 수 있지만 밀양 공항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이번 용역의 이 기본 전제 중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부산에서는 김해공항 폐쇄를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덕 신공항으로 갈 때는 김해를 중단거리 노선, 가덕을 장거리 노선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공전하는 방향으로 갔었지만은 밀양 신공항으로 갈 경우에는 김해공항의 수요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고 신공항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알겠습니다. 노래를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내에서의 부산 지역 의원분들 부글부글 끓어서 정계 개편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밀양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었었더라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정도의 아주 큰 위기의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만큼 그 정도까지 이 상황이 악화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병수 시장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덕 신공항 유치 실패 시 시장직을 걸겠다 이런 공약을 선거 때 내세운 바가 있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본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시장직 사퇴와 관련된 발언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어제 구두 발표는 보았지만은 용역 보고서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갖출 수 있다고 보았던 24시간 운영 그리고 안전한 공항 이것이 만약에 김해 신공항 개념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성급하게 결론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 가능성 좀 아까 여쭤봤는데 요새 말이에요. 친박계에서 무소속 복당 의원들 의원총회에 세워서 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개파 패권주의에 의한 공천이었기 때문에 혁신 비대위에서 이를 치유하는 것이 비대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자 또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다른 토를 달고 또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총장이 입장을 계속 두 차례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지만은 복당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가 당원 당규상 전혀 없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표결 절차에 직접 이 관리자로서
참여를 했고 회의를 주재를 하셨고 그리고 임명 절차를 보자면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한 사무총장이 직무를 중단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무총장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누구 한 명을 그만두게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요. 예. 맨 처음에,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 나오든지,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 입장은 좀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에 있어서, 한번 내려진 판단이 계속 좀 번복이 되는 듯한, 그리고, 이 당원 당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비대위원장께서, 숙지를 하고 못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 김세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다. 긍정적인 평가라는 분이죠. 정의당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예, 사실 이 신공항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대선 공약으로 사실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백지화된 바도 있고요. 예. 사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2007년 대선에 이어서 2011년에도 대선 공약으로 이거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논란이 그 후에 있었고. 예. 다행히 저는 정부가 좀 냉정하게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됐고 또 허브 공항으로서의 지위도 좀 과대평가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 논리나 어떤 지역 어떤 이기주의에 편성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성 중심으로 따져서 현재 공항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이 공항 확장이 더 실리적이다라는 그런 좀 냉정한 판단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부는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PK 지역, 부산 지역도 그렇고 TK 지역도 그렇고 지금 불복 운동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결정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가 갈등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두 지역 중에 어느 한 지역으로 정했다면 훨씬 더 갈등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특정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나라 전체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부산 지역 분들과 경남 지역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선진 공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그런 공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은 울진공항에 비행기 한 대 다니지도 않거든요. 울진공항. 그리고 울진공항은 다 완공했다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로 지금 도정사 학교에 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400억을 들여서 땅을 다 매입했다가 지금 공항은 포기하고 지금 그게 배추 농사 짓는데 땅 빌려주고 있어요, 정부가. 배추 농사 짓고 있어요, 공항. 그리고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만 명 정도 이용자가 있으리라고 추산을 했지만은 지금 최근에 무안공항 하루 평균 이용자가 500명이에요. 이런 혈세 낭비의 사례들을 갖다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그다음에 20년 30년 후에 그때 가서
확장한 김해공항도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공항을 새로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 50년 후에나 정상적으로 가동될 공항을 미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국제공항으로서 목포공항과 광주공항 사이에 만들었지만은 그 사이에 KTX가 이제 빨라지는 바람에 목포공항은 없어지고 광주공항도 지금 대한항공은 다니지도 않게 된 상황에서 그 무안공항이 덩그러니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여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좀 보기 드물게 좀 이렇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좀 신선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회찬 대표님 모셨으니까 공항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문제, 개헌 문제인데요. 예?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개헌 특위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헌법과 관련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꾼다, 5년 단임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4년 중임되면 선진국으로 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정치 현실을 갖다가 생각할 때 힘 있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 출연하기 위해서도 결선 투표제의 도입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결선 투표제 도입이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이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리고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의 문제도 지금 공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거나 이런 어떤 승자 독식을 타파하는 넘어서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바꿔야 될 것은 헌법보다도 그런 이제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예. 지금 사실 내년 12월이 대선 아닙니까? 예. 내년 12월 대선 전까지 이걸 갖다가 충분한 검토, 토론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올해 그 하반기 6개월 동안 이걸 다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내년 초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이제 선거제도의 개혁과 예. 개헌까지를 포함한 그런 청사진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예. 대선을 통해서 당선된 후보가 그 공약을 갖다가 실행 프로그램을 밟아 나가는 차기 정권 초기에 예. 그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권력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선 투표제 도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선 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예, 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혹은 독일식 정당명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지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승려독식의 어떤 그 선거제도로 뽑힌 국회의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